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 근데 18,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 50년 후에 10,000명이라도 수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막 방문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없어지는 놀이공원들 있잖아요. 폐 놀이공원들. 이런 거는 늘 시한부가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게 사업적으로 성공했냐 안 했냐는 우리가 투자자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걸 걱정해요? 우리는 우리의 도시를 걱정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걱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30년 뒤에 폐허가 될 수도 있는 거를 물려줄 거냐? 그거 했던 사람은 다 돈 벌어서 떠났는데 저 같으면은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기사에 또 나왔던 하남 스피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스피어라는 건축이 라스베가스에서 엄청나게 맞아요. 최근에 그 스피어라고 하는 게 원체 인기가 많다고 해야 되나? 인터넷상에서도 원체 이게 바이럴 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자극제로 쓴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그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데는 특수한 데잖아요. 특수한 데.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냥 놀러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 스피어가 만들어내는 빛 공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는 그게 공해가 아니죠. 그거 자체가 굉장한 즐거움이고 그걸 보러 가는 거고 그게 하나의 공연인 거니까 공해가 아닌데 하남에서 그런 거 하면은 그거 꽤 민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저희 성수동에 SM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왔었는데 거기 로비에다가 거의 한 3층 규모로 LED 이 스크린을 빡 세운 거예요. 바깥을 향해서 이제 쏘는 거죠. 그 건너편에서 제가 살았었거든요. 근데 야 이거 좀 너무한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3일 지나니까 몇 시 이후엔 꺼요. 그 정도 규모도 지금 민원 나와서 못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도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라스베가스가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 들어서 맨 땅에 시작한 도시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20세기 들어서 맨 땅에서 만들어진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실 도시라고 하는 게 맨 땅에서 이렇게 생기질 않거든요. 대부분 그냥 막 사람들이 이제 물물교환한다 그래가지고 뭐 시장 생기고 뭐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게 큰 도시가 아닐지언정 작은 세틀먼트리 원래 있다가 근대화되면서 그게 이제 커지고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식인데 이건 완전히 그냥 맨 땅. LA에서 이 솔트레이크까지 기찻길이 나지는데 여기가 쉽게 말하면 주유소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증기기관 기차니까 그러니까 워터스톱이에요. 기관차에다가 물을 다시 펌프해서 넣는 주유소인 거죠,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조금씩 정착해서 살다가 후버댐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 공공 정부 프로젝트로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대공황을 극복했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그 노동자들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현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갬블링 비즈니스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라스베가스의 시작이고, 이제 전후가 되면 미국은 이제 승리 국가니까 그 어마어마한 물자들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거죠. 그 왜 옛날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1분 만에 결혼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즉흥적이고 막 엔터테인먼트 사업 막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오면 이제 갬블링 산업이 많이 그걸 잃어요. 2000년대 들면서 그 갬블링 산업의 큰 손들이 중국 애들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만회하냐면은 가족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이제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족들이 갈 수 있는데 뻔하거든요. 디즈니랜드,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동부 쪽 하나 몰려 있고, LA 쪽에 몰려 있고 그 단데 이제 여기는 완전히 이제 쇼 비즈니스. 마이크 타이슨 권투한다 그러면 막 라스베가스에서 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매체였잖아요. 아직도 뭐 그런 쇼 비즈니스가 제일 이제 큰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이 스피어도 이제 한 거 같고, 저도 안 가봤지만 멋있을 것 같아요. 약간 황홀할 것 같고 왠지 그 스케일 자체가 거기 한 18,000명? 거의 2만석인데 2만석이면 거의 작은 야구장이에요. 라스베가스에 여러 막 쇼들 있잖아요. 그죠? 막 오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한 1,800, 2,000명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배인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그러니까 사실은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5쇼 공연 10번 해봐야 이거 한 번 공연 트는 거고 한 번에 그만큼 경제 효과가 난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쇼 비즈니스 엔터 사업으로서 너무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남에서 좋으냐? 쉽진 않죠. 아까도 제가 라스베가스 그냥 대략적으로 히스토리를 얘기했지만 여기는 지난 100년간 이거를 향해 달려온 도시예요. 이 쇼 비즈니스, 갬블링 비즈니스, 엔터 비즈니스 이거를 계속 성장시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프라를 한 번에 만들기는 제 생각에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 충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 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가, 관광 인프라가 갖춰졌느냐, 그게 안 갖춰지면 안 오죠. 스피어가 다른 나라에도 이제 생기는데 유럽에는 런던에 생기고 중동에는 두바이에 생긴대요. 근데 아시아에는 유일하게 하남에만 생긴다고 해서 런던이랑 두바이랑 라스베가스랑 하남?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두바이 이런 데는 사실 솔직히 걱정 안 되죠. 뭐. 런던은 뭐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런던은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거고 요즘 날 보니까 뭐 통계도 나오더만요. 이제 코로나 이후 관광객 증가한 10대 도시 뭐 이런데 뭐 런던 당연히 들어가죠. 8개인가 7개가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서는 뭐 사실 뭐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여전히 하남에서 잘해서 하면 좋죠. 뭐 비행기 안 타도 가서 보러 갈 수 있겠고 뭐 비싸겠지만 그런데 이제 하남은 사실 서울의 위성 도시거든요. 김포 할 때도 얘기했지만 서울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그 주거 인구를 소화하겠다라고 만든 위성 도시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주거 인구가 있는 도시예요. 이게 영화관 몇 개 짓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남이 정말로 완공이 되고 개최를 했을 때 가봐야죠. 무조건 카메라를 들고 저희가 갈 가봐야죠. 하남이 라스베가스처럼 그런 느낌의 스피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라스베가스를 가는 이유는 언제는 갬블링하고 언제는 쇼를 보고 언제는 저희 가서 그랜드 캐년도 구경하고 오는 거고 그 수많은 인프라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하루아침에 시행 프로젝트 한번 딱 해서 되기가 힘들죠. 미국에서든 일본에서든 중국에서든 3박 4일 그냥 하남에 여기만 왔을 때 과연 저거 3박 4일 즐길 수 있을까요? 디즈니 월드,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막 뭐 씨월드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 다 갖다 붙여놔도 2박 3일이면 뭐 다닌다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조금 그런 어떤 꿈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환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견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 근데 18,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50년 후에 10,000명이라도 수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막 방문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없어지는 놀이공원들 있잖아요. 폐 놀이공원들. 이런 거는 늘 시한부가 있죠. 당연히 있죠. 미국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빅박스라고 불리는 쇼핑몰이 있어요. 쇼핑몰이. 쇼핑몰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도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여기 뭐 장사 한참 잘 되다가 한 10년 지나니까 여기는 낡은 거예요. 유행해서. 그러니까 저 또 빈 땅에 뭐 어마어마하게 또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소비자가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소비자가 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벤던 되는 거잖아요. 다 아스팔트기 때문에 빗물도 흡수 못하고 이래가지고 오염도 이제 막 계속 되기 시작하고 막 이래서 지금 그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성공했냐 안 했냐는 우리가 투자자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걸 걱정해요? 우리는 우리의 도시를 걱정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걱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30년 뒤에 폐허가 될 수도 있는 거를 물려줄 거냐. 그거 했던 사람은 다 돈 벌어서 떠났는데 저 같으면은 그러고 싶진 않아요. 이제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이거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 약간 비판적으로 가는데 이거는 근데 그냥 제 평소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합의 없이 그냥 던져지는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아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뭐 모든 게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남이니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규모의 프로젝트들은 여러 그 논의를 거쳐서 그 논의라고 하는 게 꼭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로 시민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 전문가들도 참여해야 되는 거고 진짜로 좀 장기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갑자기 분위기가 침체되는 그죠. 아 진짜로 제가 예전에 얘기했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불평불만자여서 저희 채널의 캐릭터로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훈훈한 마무리로 가볼까요? 아 네네네. 라스베가스에 최근에 이제 지어진 스피어가 한국 하남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도시라고 하는 건 늘 변화하는 거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늘 그때마다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되든 안 되든 또 한번 즐거운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하는 건데 너무 결론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아 이런 어떤 거를 던져봤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구나 실제로 보니까 하남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우리 컨텍스트에 맞춰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라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충분히 뭐 그런 뭐 모델들도 있고 능력자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화이팅!